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허위소식 공표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받았잖아요. 네. 또 물론 뭐 유진교사에 대해서는 뭐 무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두 개가 이제 항소심 가면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아하. 또 대법원 가면 또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안에 이걸 승부수를 내서 승부수를 내자는 건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런 취지 때문에 6개월 안에 어떻게든지 끝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피선거권 10년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 저 말은 6개월 내 승부를 내자는 말은 네.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국민의 행동의 날을 하면서 스스로 주장을 하기를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좀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근데 집회 인파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에 비해서는 크게 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사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집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하. 대중들이 조금 더 크게 참여하는데 주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파란색 옷 같은 거 입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 재판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 색깔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성탄절은 주술 정권 뒤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 굉장히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 심판하라, 이거 이재명은 무죄다랑 같은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수민 의원님. 같은 네. 말입니까? 이 논리적으로 같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검도 하고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도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유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무죄인 것 같고 김건희 영부인 특검도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분은 좀 소수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는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국민의 행동의 날을 하면서 스스로 주장을 하기를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좀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근데 집회 인파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에 비해서는 크게 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사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집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하. 대중들이 조금 더 크게 참여하는데 주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파란색 옷 같은 거 입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 재판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 색깔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다. 그 집회 어떤 그 개방성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 이건 분명히 국민 다수가 지지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것이 곧 이재명 대표 무죄다라고 하는 이런 등식을 세워버리면 또 이제 이 확장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얘기와 김여사 특검 얘기를 같이 하면 그래서 이 집회가 확장성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5 곱하기 5, 25, 이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6개월 안에 무언 승부를 내자는 걸까요? 6개월이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허위소식 공표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받았잖아요. 네. 또 물론 뭐 유진교사에 대해서는 뭐 무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두 개가 이제 항소심 가면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아하. 또 대법원 가면 또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안에 이걸 승부수를 내서 승부수를 내자는 건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제 이런 취지 때문에 6개월 안에 어떻게든지 끝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피선거권 10년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 저 말은 6개월 내 승부를 내자는 말은 네.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장이야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저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 심판, 김건희 특검, 거의 이재명 무죄 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또 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무죄를 살짝 끼워 넣게 한 거죠. 근데 끼워 넣게 하면 앞부분이 더 색이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대법원 판결을 나기 전에 네.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가 볼 땐 최후의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왜 6개월이냐. 지금 위증교사랑 선거법 1심이 나왔는데 이게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고 2심, 3심으로 각각 3개월씩 이 소요가 된다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633 안에 끝내라라고 이제 대법원장이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633 3개월 총 6개월 안에 마지막 법원 판단이 나올 테니까 그 전에 뭔가 지금 뭐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 방정식을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뭐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이제 6개월 내 승부 내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판 일정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혹시 이제 대선을 먼저 해가지고 형 확정 전에 대선을 치러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이재명 대표 반대층에서 걱정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지금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양측이 좀 잘못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게 네. 그렇게 된다고 한들 재판 자체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관련 해석에서도 논쟁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되면 형사 피고인의 재판이 멈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설령 헌법 해석이 대통령이 된 기간에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를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일반 사면이라고 해서 특정 범죄 사범들을 다 사면을 하는데 일반 사면의 경우는 그 피고인의 공소 취소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일반 사면 카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민적 규탄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나 반대층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은 어차피 언제가 됐든 간에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거 일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마 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에서 엄청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사법체계 틀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유죄 판결은 났는데 네. 형량은 선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영미법하고 한국법하고 특히 형사체계는 틀려요. 우리는 대륙법 계통이고. 네. 그러면 지금 형법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까지 다 이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이걸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뭐 유죄고 기소했는데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체계가 제일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대통령이 돼도 원래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네. 적어도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셀프 사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셀프 사면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셀프 사면 전에 법을 바꿔서 그냥 뭐 확정 전에 사면할 수 있는 지금 워낙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6개월 승부 거서 대통령 만든 다음에 어떤 방법이든지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6개월이란 기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김민석 최고위원의 굉장히 수위 높은 센 발언을 지금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그러니까 뒷좌석 쪽이었었어요. 뒤쪽에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이 손팻말을 들면서 앉아 있었다. 연단에도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주말마다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제는 뒤쪽에 시민을 대열에 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단에서 발언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연단에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 지도부랑 앞줄에 앉았었습니다. 같이. 그러면 그 전주엔 또 어땠느냐? 그 전주엔 연단에 올라서 발언도 했었다는 거죠. 마이크도 잡았었다. 그러니까 뭔가 연단에서도 마이크도 잡다가 앞줄에만 앉다가 이젠 아예 뒷줄에 가서 앉다가 김수민 의원님. 그러면 이번 주엔 안 오는 거 아니야?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 네. 그러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 진짜 안 올 수도, 이게 참여를 안 할 수도 안 있다는 할 수도 생각도 있다. 듭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실 네.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억을 해보시면 잘 아실 텐데 그때하고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그때는 좀 야권이 다원화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하면 그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도 조금 유력하긴 했지만 네. 여러 야권 주자들이 있었고 사실 촛불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 이런 걸로 싸운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논외였거든요. 네. 그리고 시위 집회 초기에 특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되기 전에는 대권 주자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게 정치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더 폭이 넓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옷 입고 오지 말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너무 두드러져 버리면 결국에 이재명 지지 시위로 해석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제 과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점점 더 참여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런다고 해서 좀 다르게 인식할 것이냐. 네, 이미 인식이 돼버린 것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욱 전략적인 판단들이 또 요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서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해버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이 집회 참여 수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전략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전략적으로 지금 이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씩 몸을 뒤로 빼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뭐 집회에 뭐 안 올 수도 있을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꾸 뒤로 빠지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점점 더 앞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 집회의 성격을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점도 같이 좀 짚어주셨네요.